안녕하세요. 창의연구 3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 한어법 녹화로는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올라가는 업로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료는 그 영상 댓글을 먼저 보시면, 설명란을 먼저 보시면 그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요. 받아서 먼저 풀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다운받는 것이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 보시고 바로 잠시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2011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해설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시면, 구글링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법 문제가 핵심이니까요. 어법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먼저 보시면 They begin to believe what that they are say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선택형이니까 얘가 이제 무엇을 묻는다라고 이제 쉽게 알겠지만, 단순히 그냥 what에 밑줄이 쳐 있거나 아니면 that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 짝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관계사 문제가 있었지만, 관계사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사, 이게 왜 관계사 문제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항상 어법 문제는 동사부터 찾기로 되어 있었죠? 자, 문장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begin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사 believe를 쓰고 싶은데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이상은 다시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무엇인가를 붙여주면 뭐가 변한다고 했었나요? 네, 품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장의 자리이거든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인데, begin이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고 싶은 거예요. 동사를. 근데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적어에는 무엇만 들어간다? 명사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believe를 가지고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씀으로써 이 believe라는 동사의 품사를 명사로 바꿔준 것입니다. 하지만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목적어를 잘 나왔죠.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변했을 뿐이지 동사의 성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준동사라 함은 그 동사의 to나 ing 또는 pp형을 만듦으로써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할 뿐이지 이 동사 자체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뜻도 그대로 있고 성격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believe라고 하는 동사의 또 다른 목적어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는, 이 문장은 believe라고 하는 투부정사, 준동사의 무엇이 목적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지금 동사가 하나 나왔고, 뒷문장 보시면 주어와 are say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럼 동사가 두 개라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라면 무엇이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우선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법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관계사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접속사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순서를. 그러면요, 앞에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what과 that은 어떤 역할을? 접속사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행사의 의무예요.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 접속사 역할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 오는 녀석은 관계 대명사거나 관계 부사 문제거나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둘 다 가능한 관계사
문제가 이 자리에 올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지금 보시면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선행사가 없을 때 이 자리에 오는 문제는 that과 what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마지막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행사가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that은 그냥 접속사 that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what은 뭐냐?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이 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뒷문장. 세 번째가 뭐였죠? 네, 뒷문장이었죠. 뒷문장. 뒷문장이 어떻게? 접속사 that은 완전한 것으로, 관계대명사 what은 불완전한 것으로가 되는 거죠. 왜 불완전하냐면 이름 때문에 그래요. 관계는 접속사를 의미한다고 했고 대명사는 대신하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은 당연히 what이 대신하는 명사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요 두 녀석의 비교예요. 비교. 어떻게 비교하느냐? 관계사 앞에, 관계사인 that 앞에 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수 없는 것, 어디 앞에? 관계사 앞에 올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두 가지입니다. 컴마와 전치사입니다. 관계사 앞에 컴마는 올 수 있죠. 그러나 관계사 that 앞에는 컴마를 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문제를 중학교 때 접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틀렸었죠. 그리고 접속사 that 앞에서는 컴마가 올 수 있고 또 전치사도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독해할 때에 in that 이라고 해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의 접속사를 사용하거든요. 독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컴마와 전치사가 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 saying 뒤에 뭐가 없죠? 네, 말하고 있는 대상이 없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죠. 목적어가 없다. 그러므로 답은 네, what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여기 정리한 내용 하나와 두 번째 둘의 짝이에요. what에 밑줄이 쳐 있으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접속사 that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밑줄 쳐서 that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물론 관계사일 수도 있지만 관계사 that에 밑줄 치는 문제는 극히 드뭅니다. 접속사 that 자리가 맞느냐를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what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둘의 어떤 짝을 매칭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A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히 풀이가 된 것 같습니다. B를 보도록 하죠. B는요, 뭐 많이 있는데 물론 항상 동사부터 찾으러 말씀드렸죠. 자,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시킨 겁니다. 지금 사역동사가 왔죠. 동사 원형 read가 온 거고 personality의 description, 어떤 개인의 성향에 대한 기술, 성격에 대한 기술,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 녀석이죠. 뭡니까? 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럼 B, 이 문제가 나왔는데 왜 항상 녹화를 할 때마다 종이 치는지. 자, 얘는 동사고요. summarized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다음에 여기 또 관계사가 나왔고, 관계사는 뭘 의미한다? 접속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사가 올 수 있다. 정리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동사의 개수는,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더하기 1이다.
항상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문장에서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몇 개냐? 여기 and 하나, 그 다음에 who, 관계대명사 하나. 접속사가 2개가 있죠. 그럼 동사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예, 3개가 돼야 될 겁니다. 하나, 둘, 그리고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summarize입니다. 어렵게 할 게 없고요. 접속사 개수만 세면 되는 문제. 네, C로 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과거형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 그럼 동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 B에서 말씀드렸죠? 접속사. 접속사를 세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봤을 때에 자,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여기 걸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recall이라고 하는 준동사의 목적으로 썼죠. 그 다음에 they remember the description 하고 끝났네요. 더 볼 게 없죠. 자, 이 문장의 동사는요, 이 remembered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준동사의 문제가 된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접속사가 있는지 보고 동사의 개수를 센 다음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만 쓰여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동사는 이 왓절의 동사이고요. 빼고. 그럼 전체 문장의 동사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이제 무슨 문제? 분사 문제. 준동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준동사 문제는 95%가 뭐다? 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asKing의 밑줄이 쳐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 자리가 아닐까? 두 번째 태 문제가 아닐까? 그럼 여러분 태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능동과 수동은 무엇을 가지고 풀어야 되죠? 바로 이 녀석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이 문장의 분사 구문이라면 주어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될까요? 여기 있는 they가 될 겁니다. 문장 전체의 주어이면서 저기 있는 분사 구문의 주어가 될 거라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들이 읽은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요구받고 있나요? 그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죠. 네,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가 읽은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 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뭐 대답을 하더라, 기억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ABC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동사만 잘 찾으셔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 하루 한 호법, 약속대로 하루 하나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